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분양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분양가 시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부담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일반 분양단지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관리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돼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부담은 낮고 거주 안정성은 높다는 점에서 민간 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진이 쌍용 스마트 어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약 1228세대 규모의 대단지 민간 임대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포트 팩트 진단 시간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진위 쌍용 스마트 어반은 평택시 가곡 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블록에 조성 예정인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0층까지 14개 동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총 1228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 평형은 전용 면적 64형, 77형, 84형으로 26평형과 30평형, 34평형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은 주 진토가 맡고 있으며 시공 예정사는 쌍용 플래티넘 브랜드를 보유한 쌍용건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평택진이 쌍용 스마트 어반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행정 절차 멈춰 있다? 정답은 X, 사실이 아닙니다. 평택 가곡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22년 6월 주민 제안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 동의서가 평택시에 접수되면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2024년 12월 30일 평택 가곡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평택시 고시 제2024-6645로 고시됐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26일에는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재는 평택시 공고 제2026-847호에 따라 평택 가곡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차 변경안에 대한 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경안은 평택시의 추가 공공기여 요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지 인근 공원 부지 약 5,554평을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람 절차가 마무리되고 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는 교통 영향평가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필요한 심의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이라 고층 아파트 건설 불가? 이 주장 역시 정답은 X입니다. 평택 가곡 2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는 실시 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개최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시행사 믿을 수 있나? 정답은 예스입니다. 먼저 평택진이 쌍용 스마트 어반 시행사인 주 진토와 평택 가곡 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 도반 DNC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목적법인, 즉 SPC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구조입니다. 두 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주 태현그룹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과 컨설팅, 자문,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업무 대행 등 다양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 수행 사례로는 서수원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 시행, 부산 해운대 리치먼드 시티 복합시설 시행, 또 쌍용 플래티넘 광주를 포함한 3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계약자 모집 방식이 불법이다? 정답은 X,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계약자 모집 방식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평택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즉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된 계약자 모집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판단된다는 설명입니다. 다섯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자금관리 신탁인 무궁화 신탁 매각설, 자금 안전한가? 정답은 예스입니다. 최근 언론에 언급된 무궁화 신탁 관련 이슈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사안일 뿐 신탁 재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신탁 재산은 신탁법 제37조에 따라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자들이 무궁화 신탁 명의계좌로 납부한 계약금 역시 신탁회사 경영상 상황과 관계없이 별도 관리된다는 설명입니다. 여섯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허그 임대보증 가능한가? 정답은 예스입니다. 계약자 납입금은 모두 자금관리 신탁 회사 명의 계좌로 관리됩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허그 보증을 받게 되며 입주 후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허그 보증서가 개별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평택진이 쌍용 스마트어반 사업을 둘러싼 주요 주장들을 팩트체크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평택진이 쌍용 스마트어반 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적법한 모집 방식과 투명한 자금관리 시스템을 갖춘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예비 임차인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곡지구 일대에 약 13,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형성되는 만큼 새로운 주거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리포트 팩트 진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